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 살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는 고맙다는 말보다 서운함이 먼저 쌓이곤 하지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손길, 말없이 해오던 희생,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우리는 왜 늘 늦게야 알아차릴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조용한 부엌에서 냉장고 문 하나를 열었다가 서로의 마음을 처음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래 참아온 눈물로 가득해졌습니다. 민정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깨가 굳었다.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차로 10분 거리. 필요할 때면 늘 불려갔고 명절이 아니어도 반찬을 가지러 수시로 들러야 했다. 며느리 왔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언제나 같은 목소리였다. 반갑다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말.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부엌에는 늘 반찬통이 가지런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 민정은 그것들을 하나씩 챙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좀 그만 주셔도 되는데 아이들도 다 컸고 맞벌이의 바쁜 생활 속에서 사실 반찬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정이 올 때마다 냉장고 문을 먼저 열었다. 이거는 어제 한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잖아.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고마움을 말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러나 그 말에는 조금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민정에게 시어머니는 늘 받는 사람이고 늘 주는 사람이었다. 그 사이에는 서로 묻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어머니가 아픈지, 요즘 잠은 잘 자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는 않은지,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민정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말없이 참고 사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역할처럼 시어머니는 반찬을 만들고 며느리는 받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며칠은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민정은 퇴근 후 서둘러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늘 켜져 있던 가스불도 조리대 위 반찬 그릇도 없었다. 민정은 잠시 멈춰섰다. 그동안 어머니는 이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계속 이걸 해오셨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스쳤다. 민정은 반찬을 챙기러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냉장고를 대신 채우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 그리고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민정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 민정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생각보다 안은 단출했다. 언제나 며느리에게는 가득 채워주던 반찬들이 정작 본인의 냉장고에는 몇 개 남지 않은 반찬통으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치는 이미 쉬어 있었고 나물은 며칠이 지난 듯
색이 발에 있었다. 민정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왜 어머니는 본인 건 이렇게 두셨을까? 그때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작은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투명한 용기 안에 담긴 건 민정이 가장 좋아하는 무생채였다. 뚜껑 위에는 테이프로 붙인 메모가 하나 있었다. 민정이 주려고 남겨둠.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박또박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무생채는 어제 만든 것도 오늘 만든 것도 아닌 듯했다. 색이 살짝 죽어 있었고 양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걸 따로 남겨두었다. 본인은 며칠째 제대로 된 반찬도 없이 지내면서 며느리가 올 날을 계산하며 그 작은 반찬통 하나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것이다. 민정의 가슴이 천천히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이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지. 민정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하루를 상상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 아픈 몸을 일으켜 장갑을 끼고 물을 채 썰었을 손. 민정이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기억해 두었다가 양념을 맞추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이건 민정이가 좋아하잖아.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민정은 냉장고 문을 닫고 싱크대 앞에 섰다. 눈이 시큰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식사를 거의 못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민정의 마음이 더 내려앉았다. 반찬을 해주느라 정작 본인은 못 드신 거 아니야. 민정은 냉장고에서 무생채를 꺼내 조심히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이번에는 받으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채워주러 가는 발걸음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아직은 말로 꺼내지 못한 마음이 서로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정은 병원에 들르기 전 먼저 장을 봤다. 늘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들,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챙겨주던 반찬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기준으로 장바구니를 채웠다. 짜지 않은 국거리, 부드럽게 익힐 수 있는 두부, 씹기 편한 생선, 어머니가 드실 수 있는 것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자 민정은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가를 보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다. 어머니, 민정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민정이 왔네. 그 말에 담긴 힘이 예전보다 많이 약했다. 민정은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식사는 좀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뭐 입맛이 없어서.
민정은 더 묻지 않았다. 괜히 들추면 어머니가 미안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장바구니에서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다. 제가 조금 해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반찬통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내가? 네.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괜히 설명을 덧붙이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정은 병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어머니 식사를 챙겼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주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네. 짜진 않네. 그 말에 민정은 웃음이 나올 뻔했다. 평생 듣던 말이었다. 반찬을 드실 때마다 간을 먼저 보시던 어머니의 습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만 해줬다고 생각했지?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다. 나도 내가 와서 반찬 가져가는 날이 기다려졌어.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그거라도 있어야 하루가 덜 외롭더라. 그 말은 원망도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었다. 그저 나이 든 사람의 솔직한 고백 같았다. 민정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날 민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반찬은 사랑을 주는 방법이었고 냉장고는 어머니가 마음을 숨겨두던 자리였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자신이 서게 되었다는 걸. 시어머니의 입원은 처음 예상했던 며칠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 민정은 퇴근 후 병원에 들르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처음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안부만 묻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병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정은 어머니의 하루를 조금씩 대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가 있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물었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거의 없어요. 어머니가 다 재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웃었다. 그러다 이내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이후 민정은 병원에만 들르지 않았다. 어머니 집에도 들러 집안을 정리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냄비를 꺼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해둔 반찬을 그저 받아오기만 했던 부엌. 이제는 민정이 서 있었다. 불을 켜고 국을 끓이면서 민정은 자꾸만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다. 이 냄비를 들 때 어머니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허리가 아플 때도 이걸 그냥 참고 하셨겠지. 그 생각들이 국물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어느 날은 반찬을 싸들고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도 바쁠 텐데 이제 그만 와도 된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민정은 알 수 있었다.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다는 걸. 괜찮아요. 민정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머니도 예전에 늘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정의 손을 잠시 붙잡았다. 말없이 이어진 하루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다. 민정은 어머니가 아침마다 신문을 꼭 읽는다는 걸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민정이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설친다는 걸 알게 됐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알 필요 없던 것들. 하지만 같은 시간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었다. 어느 저녁 민정이 반찬통을 정리하다 문득 말했다. 어머니, 무생채는 이제 조금만 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왜? 이제는 제가 해올게요. 그 말은 크게 선언한 것도 아니었고 약속처럼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민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서운함도 고집도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이제는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자신이 만든 반찬들과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른 음식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민정은 한참을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그동안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먼저 알아차리느냐의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깊었다. 시어머니가 퇴원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다. 의사는 더 큰 걱정은 없다며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처럼 서로 조심스러운 거리로 돌아갈까 봐서였다. 퇴원 전날 밤 병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다. TV 소리는 작게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정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응, 어머니. 그동안 너한테 참 고맙더라.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은 듯 중간중간 끊어졌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나한테 불편할 줄 알면서도 자꾸 반찬을 해줬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민정의 가슴이 묵직해졌다. 나이 들고 나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오랜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반찬 가져갈 때마다 괜히 더 많이 싸줬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요. 그제야 민정이 입을 열었다. 받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나도 내가 힘든 줄 알면서 괜히 더 기대했다. 말 안 해서 서로 몰랐던 거죠. 민정의 말에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러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찾고 있었다. 퇴원날 아침 민정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부엌부터 둘러봤다. 냉장고는?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채워놨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안에는 민정이 만든 반찬들과 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음식들이 정리돼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받는 날이네. 그 말은 서운함도 미안함도 아닌 조용한 받아들임이었다. 그 순간 민정은 알았다. 역할이 바뀐다는 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이해는 생각보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퇴원 후의 일상은 겉보기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고 민정은 다시 회사와 집을 오갔다. 전화 통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다. 민정은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 냉장고부터 확인했다. 뭐가 부족한지, 어떤 반찬이 남아있는지. 전에는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민정은 국을 끓여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갔다. 어머니, 이건 오늘 드시고 이건 내일 드세요. 시어머니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애된 것 같네.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은 어디까지나 민정의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는 더는 사양하지 않았다. 그저 고맙다는 말 대신 민정의 손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날 점심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예전 같았으면 민정은 서둘러 밥을 먹고 일어났을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더 앉아 있었다. 회사 일은 괜찮고?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그 질문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말처럼 들렸다. 네, 조금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민정은 습관처럼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민정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래도 너도 너무 참지는 마라. 그 말에 민정은 잠시 숟가락을 쥔 손을 멈췄다.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어머니도요. 민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그날 저녁 민정이 돌아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섰다. 그리고 작은 반찬통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먹어라. 민정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다가 멈췄다. 어머니,
이제는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래. 그 한마디에 괜히 민정의 눈이 시큰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함이 남았을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무 상처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반찬들 사이에 작게 남겨둔 무생채 한 통이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 집 냉장고 맨 아래에서 그 메모를 발견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민정이 주려고 남겨둠. 이제는 그 문장이 마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바뀐 관계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 서다 보면 결국 닮아간다는 걸 민정은 이제야 알았다. 변화는 늘 소리 없이 번졌다. 민정의 아이들이 먼저 눈치챘다. 엄마, 요즘 할머니네 자주 가네. 저녁을 먹다 말고 큰아이가 툭 던진 말이었다. 그렇지. 민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예전보다 부엌에서 엄마가 더 오래 머무는 것도 반찬통이 오고 가는 방향이 바뀐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느 주말 민정은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갔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은 금방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부엌에 함께 서 있었다. 이건 뭐야? 아이들이 묻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엄마가 해온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이 잠시 민정을 봤다. 그 눈빛에는 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엄마가? 민정은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날 점심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무생채를 조금씩 덜어주며 말했다. 이거는 너희 엄마가 잘하는 거다. 민정은 그 말에 괜히 고개를 숙였다. 칭찬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이구나.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돌아간 뒤 민정에게 말했다. 저 애들 참 예의 바르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닮아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자랑도 겸손도 아닌 그저 흐뭇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작은 아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반찬 만들어?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사랑해서. 아이들은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민정은 믿었다. 그날 밤 민정은 아이들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냉장고가 떠올랐다. 이제는 그 안이 비어 있을까봐 걱정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마음을 받기만 하던 관계에서
서로 채워주는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정은 알았다. 이 변화는 자신과 시어머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보는 사람을 통해 느끼는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해질 거라는 걸. 계절이 한번 바뀌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저녁이면 국물이 먼저 생각나는 날들이었다. 민정은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불 켜진 소리가 났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며 말했다. 왔어? 예전 같았으면 반찬을 숨기듯 정리하고 괜히 분주했을 그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일상을 나누는 얼굴이었다. 민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냉장고 앞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안에는 민정이 해다 준 반찬들,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국, 그리고 작은 반찬통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무생채였다. 민정은 괜히 웃음이 났다. 어머니, 이건 언제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조금만 해봤다. 이제는 같이 먹는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그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다. 처음 이 무생채를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을 때 민정이 주려고 남겨둠이라는 짧은 메모.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늘 넘치지도 늘 부족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민정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어딨냐. 알게 된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고 허락처럼 들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밖은 어두워졌고 부엌에는 따뜻한 불빛만 남아 있었다. 민정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시 냉장고를 바라봤다. 이제 그곳은 누군가의 마음을 숨겨두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자리였다. 민정은 그 앞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의 진심은 대단한 말이나 큰 사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여는 냉장고 안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반찬 하나에 담겨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심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도. 민정은 그 늦음이 다행이라고 느꼈다. 아직 함께 나눌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